운동량, 충격량. 오히려 여러분들이 물리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어떤 용어의 선입견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나 이거 우리말로 쓰기도 싫어요. 그냥 운동량 뭐 이렇게 쓰고 싶어요. 이거 뭐 외국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면은 운동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뭔가 충격을 받으면 충격을 얼마나 크게 받았는가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일상에서 저 녀석이 충격을 더 받은 것 같은데 왜 충격량은 더 작다 그러지 뭐 이런 것들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이런 용어가 따로 있다라고 용어 자체를 외국어 낱말 배우듯이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자, 운동량, 충격량 새로운 용어들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얘네들이 어떻게 표기되고 구하는 방법이 뭔지 봅시다. 운동량 P라고 표시하고요. 질량의 속도를 곱하면 돼요.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쓸 거예요. 충격량 I라는 표기를 쓸 거예요. 얘는 물체가 받았을 힘 F 곱하기 그 힘이 가해진 시간 FT로 쓰면서 뉴턴 세크라는 단위를 쓸 겁니다. 그러면서 운동량과 충격량, 새로운 물리량이 나올 때는 항상 벡터량인지 스칼라량인지 구분해 줘야 돼요. 얘들은 둘 다 벡터량입니다. 계산할 때 대답할 때 방향을 고려하면서 항상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게 무슨 소리냐? 37쪽에 예제 1번 보면은 물체가 4개 등장합니다. A, B, C, D 물체 등장하면서 여러분은 보는 그대로 A, B, C는 1kg이고 D만 2kg이에요. A, B, C는 10m/s로 아래로 위로 오른쪽으로 D는 오른쪽으로 5m/s로 운동을 하는데 물어봅니다. 네 물체 중에 운동량이 같은 물체는 누구랑 누구? C랑 D만이 운동량이 똑같다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111, 10, 10, 10 속도의 크기와 질량도 똑같고 뭐 상황이 뭐 슝슝 날아가는 게 거의 똑같은 운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라고 할 수 있는 A, B, C는 운동량이 서로 다 다른 거죠. 운동량의 크기만 같이 방향이 다른 건데 엉뚱하게 좀 뚜뚜만 애가 느리게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지만 니네 운동량이 똑같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벡터량으로서 방향, 속도의 방향 따집니다. 똑같고 크기 곱해보면 10, 10 나오기 때문에 이거 운동량이 같다라고 본다. 이런 것부터가 물체들의 운동량이라는 것을 선입견 가지고 그냥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라고 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겠네요.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긴 해요. 네 물체 중에 운동량의 크기가 같은 거는 누구누구들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땐 모두 다 똑같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냥 운동량 자체가 같은 것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운동량 별로 할 말 없어요. 그렇게 구하는구나 하면 돼요. 방향과 크기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다음 충격량이라 그러면 어떤 물체가 받았을 힘에 그 힘이 가해진 시간을 곱하는 게 이게 충격량이다 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은 어떤 물체가 10N의 힘을 2초 동안 받았다 라 그러면은 20N/s 받은 거예요. 끝. 오른쪽으로. 자, 물체가 그러는 와중에 왼쪽으로는 똑같은 2초 동안에 3N의 힘을 받았다 그러면 이 힘에 의한 충격량은 왼쪽으로 6N예요. 그럴 때 하나의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오른쪽으로 20, 왼쪽으로 6이면은 얘들 충격량 합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른쪽으로 14N가 물체가 받은 총 충격량이에요. 이런 식으로 합성하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3N은 2초 동안 받은 게 아니라 5초 동안 받았어요 라 그러면은 얘네들이 결국에 가해진 시간이 어긋나긴 하지만 이건 오래 가해지지만 왼쪽으로 15 하는 것도 결국 물체가 받았을 똑같은 물체에 대한 충격량이었다면 충격량 합성하는 거 오른쪽으로 5Ns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아침밥 이만큼 먹었고 뭐 점심 이만큼 먹었는데 내가 먹은 건 다 얼마니? 라는 거 시간차가 나도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충격량도 연산하는 거나 이런 거 벡터량이다라는 거 신경만 써주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충격량에 대해서 구하는 방식 하나 더 있다는 거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물체가 힘을 받는데 10N을 2초 동안 받았어. 오른쪽으로 20N세크. 10N을 100초 동안 받았어. 오른쪽으로 1000N세크의 충격량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충격량을 충격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충격량을 충격, 굉장히 크게 받았어. 아, 충격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충격을 크게 받으면 무슨 일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직관적으로 느낌이 들어요? 큰 충격을 받았어. 충격량이 커라고 이해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프죠? 다칠 것 같죠? 자, 내가 좀 과장해서 그냥 얘기합시다. 한 100N 되는 힘을 0.1초 동안 한 방에 빵 받았어요. 100N의 힘을 0.1초 동안 계속 하진 않죠. 빵 받았어요. 100N 되게 커요. 100N의 힘을 0.1초 동안 받으면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플 것 같아요? 아파요. 되게 아픕니다. 막 그렇게 치명적이는 아닌데 아파요. 100N의 힘을 0.1초 동안 10N세크만큼 받은 거네. 충격량. 생각보다 굉장히 뭐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오늘 수업 시작하고 나서 대략 한 1시간 이상 지났다고 합시다. 3600초 정도 지났다고 합시다. 내가 몸무게가 한 70kg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3600초 동안 지구로부터 중력을 받고 있었어요. 중력을 무려 700N을 3600초 동안 받고 있었어요. 3600초 동안 내가 받은 힘이 이거 얼마지? 0000 7642 73 21 25 252 0000 252만 뉴턴세크의 충격량을 1시간 동안 받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작년부터 받고 있었어요. 중력은 늘 받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충격량이죠. 중력 때문에 아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의외로 충격량이 크면 내가 크게 물체의 그 모양이 변형된다거나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다. 그렇다는 거 잠시 후에 충격량과 충격력 관계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어쨌든 이런 충격력을 중력처럼 일정하게 가해지는 힘은 계속 FT 해가지고 시간 곱해서 구해주면 되는데 내가 어떤 물체의 충격량을 가하기 위해서 힘을 1, 2, 3, 4, 5, 6, 7, 8, 90, 98, 7, 6, 5, 4, 3, 1 해가지고 점점 세게 밀다가 점점 살살살살 밀긴 하는데 아무튼 밀기는 하는 그런 힘이 있다면 이 힘에 의한 물체가 받았을 내가 가했을 충격량은 얼마일까라고 하면은 이거는 1N이 몇 초 동안, 2N이 몇 초 동안, 1.00200 1N은 몇 초 동안, 0.002 2N 몇 초 동안 이것들을 원래는 다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물체가 받았을 힘에 대해서 시각에 따라서 순간 가해지는 힘을 시시각각 시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이상하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예쁘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각마다 물체가 받는 힘을 그래프 모양으로 잘 나타내 준 다음에 요거를 민넓이를 다 구해야 돼요. 알아서 잘 구하시고 이게 함수 관계가 예쁘게 잘 나오면은 적분하면 또 민넓이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이 민넓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래는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받는 힘을 쭉 적고 민넓이를 구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힘이 일정한 크기였었다면 이때까지 하면서 이렇게 딱 일정한 크기로 t초 동안 가해졌다면 민넓이 구하면 어차피 이게 ft 면적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특수한 경우가 충격량의 정의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나타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이런 거 적분해라 면적 한번 구해봐라 이런 건 안 내요. 문제는 안 내고 이런 건 내기는 합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막 변하는 것 같은
이런 힘이 가해지는데 어쨌든 충격량이 예를 들면 40Nm 나왔어. 뭐 요게 예를 들어서 뭐 8초야. 처음부터 8초 동안 40Nm가 나왔어라고 그랬을 때 이 물체가 이만큼의 충격량을 만약에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써 결국에는 40Nm를 받았다면 어떤 힘을 받았다면은 이렇게 충격량이 나올 수도 있었을까라고 할 가상의 힘을 생각을 해보자. 가상의 힘 F바를 생각을 해보자. 얼마겠니? 5N이겠죠? 그랬을 때 요거 넓이가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넓이 나오게 될 요런 힘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해당 충격량이 그 시간 동안에 가해졌었다면은 평균 충격력이 이만큼이다 라고 하자 라고 요런 용어를 또 사용을 합니다. 충격력이라는 힘을 구하는 건데 충격력은 별도의 힘이 아니라 그냥 충격량 구할 때 쓴 힘이라서 충격력이라고 했을 뿐인 거고 중력일 수도 있고 수직항력, 장력, 탄성력, 마찰력, 전기력, 자기력 무슨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난 지금은 그냥 충격력을 한번 구해봤는데 평균 이런 힘이라고 그냥 하자라는 의미로 새로 나타낸 것뿐이고 힘의 종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힘의 일종의 역할을 나타내는 거 용어를 쓴 거고요. 36쪽에 나오네요. 그래프에서의 충격량. 시간에 대한 힘 그래프, 힘 시간 그래프의 특정 기간 동안의 그래프 밑면적을 구하면 된다. 그랬을 때 이거를 같은 넓이 만드는 일정한 힘을 구해보면 이거를 평균 충격력이라고 하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것을 같이 쓰는, 함께 배우는 이유가 뭐냐? 얘네들이 중요한 관계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운동량 P의 변화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 총 충격량과 같다라는 관계식이 있어서 그래서 얘들을 함께 배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물체가 2kg짜리로서 3m/s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랬는데 얘한테 10N이 2초 동안 가해집니다. 자, 원래 알던 대로 해보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힘이 가해진다 그랬을 때 원래 알던 대로 해보자. 지금 현재 속도가 3m/s 3m/s 1초, 2초 동안에 10N의 힘을 받으면 얘는 5m/s 제곱의 가속 운동을 할 거야. 그러면은 2초 동안의 속도가 10만큼 변해야 되죠. 10m/s 만큼 변해서 13m/s가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아 그렇구나 할 텐데 자 봅시다. 현재 2kg짜리 오른쪽으로 3m/s 현재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6kg/s 그러면서 물체가 10N 2초 동안 받았네. 20N의 충격량을 오른쪽으로 받은 거네. 오른쪽으로 6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20이라는 만큼 변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현재 값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만큼 변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 운동량이 오른쪽인 게 오른쪽으로 변했으니까 오른쪽으로 26 돼야 되겠다. 하지만 질량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2kg짜리의 나중 속도가 얼마였길래 얘가 26kg이 됐을까 하면은 13m/s가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엔 등가속도 운동으로 풀든 일정한 힘이 가해졌다면 얘가 결국에는 아이고 이런 게 운동량 충격 관계로 하든 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운동량 충격의 관계다라고 한 건데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예제 37쪽 예제 2번입니다. 어떤 물체가
2kg짜리 물체로서 현재 오른쪽으로 10m/s로 움직이는 게 목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잠시 후 2초 후에 보니 오른쪽으로 2m/s로 움직이는 게 다시 목격이 됐어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어딘가 저기 가 있긴 할 텐데 어쨌든 거기에서의 속도 자체는 오른쪽으로 2m/s가 됐다라고 하자. 그럴 때 물어봅니다. 그 2초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였겠니? 라 그래요. 운동량 변화량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운동량 변화량 그대로 구합니다. 오른쪽으로 20kg/s였던 것이 오른쪽으로 4kg/s로 변했으니까 왼쪽으로 16kg/s만큼 변한 거예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만큼 변했다만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운동량, 벡터량이니까 왼쪽으로 이만큼 변한 거다라는 것도 신경 쓰면서 운동량 변화량 이런 거 자체는 2초하고 상관이 없죠. 2초라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물어보네요. 얘가 속도가 바뀌었으니까 아마 힘을 받았을 텐데 그 힘이 뭐 어떻게 지멋대로 가졌을 수도 있는데 평균 충격력 가해진 평균 힘이라고도 표현을 했네요. 평균 충격력은 얼마였을까요? 얼마니? 물어봅니다. 이때 이제 2초가 필요한 거죠. 운동량이 이만큼 변한 거라면 그게 얘가 받은 알짜 충격량이 될 건데 그게 평균 힘 곱하기 2초 동안 가해졌을 거니까 왼쪽으로 8N을 받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그러면서 평균 충격력이라는 것까지 함께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가능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암산으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37쪽 괄호 2번 중간권 생략하고요. 오른쪽으로 10m/s로 운동하다가 5초 후에 보니 왼쪽으로 10m/s로 운동하는 걸로 목격이 됐대요. 그 5초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는 얼마라고 해야 되겠다? 왼쪽으로 40만큼이죠. 오른쪽으로 20이었다가 왼쪽으로 20이 20 됐다가 운동량 안 변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왼쪽으로 40이니까 가해진 평균이면 이건 5초 동안 벌어진 일이니까 그 왼쪽으로 45로 나눠서 또 왼쪽으로 8N이네. 이것도 8N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는 거라서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요거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또 볼게요. 36쪽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오른쪽 보면 벡터량임에 주의하여 계산하자 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의 총합과 같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방금 전에 문제로서 살펴본 몇 가지 확인한 사항 그대로 있는 내용이고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 하나만 더 하면 되겠어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란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법칙이겠죠? 근데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법칙, 보존된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언제 쓰냐면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사용을 하자. 물론 운동량 보존 법칙을 더 뜯어보면은 반드시 충돌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두 물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전기력, 자기력, 중력 등에 의해서 서로 당기거나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가까이 가다가 어이구 일직선상에서가 아니라 끌려가다 보니까 막 나선 운동하다가 막 이렇게 되네. 그럴 때도 다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더 복잡한 문제 얘기할 때 그런 내용이 나오게 돼 있고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물체들이 직선상 운동을 하면서 충돌을 하고 튕겨나가고 이러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참고로 물리학 2라는 기괴한 과목이 하나가 있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없는 과목 취급되는 물리 2라는 과목이 세상에 어딨어. 그거 누가 공부하니? 누가 수능 보냐? 네, 보는 사람들 있죠.
전국에 무려 약 3,000명 정도는 되죠. 그죠? 뭐 극소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도 운동량, 충격량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서는 그래도 물체가 충돌을 할 때 비껴 맞거나 비스듬하게 운동하다가 충돌해서 각각 튕겨나가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얼마나 있는지 얘기하면서 탄성, 비탄성 충돌 이런 것들 구분하는 것도 있었는데 현재 개정된 2015 개정 물리학 2에서는 그게 다 사라졌어요. 없어졌습니다. 물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거저거 다 빼버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물리학 1에서만 나오면서도 직선상의 충돌만 얘기를 한다. 그럴 때 충돌을 하기 때문에 자 운동량이란 질량 곱하기 속도죠. 물체가 가다가 충돌하면 속도가 바뀌겠죠. 그런데 운동하다가 속도가 바뀌면 당연히 각각의 운동량은 변하겠는데 보존, 불변이 아니라 변화하겠는데 그 두 물체의 충돌 과정에서의 운동량 합은 보존되겠다. 요거는 보존된다 라고 하자는 얘기다. 그러니까 충돌 과정에서 당연히 두 물체 각각의 운동량은 변하지만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 벡터량으로서 방향까지 보존되면서 운동량 총합은 보존된다라는 것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식으로 쓸 때는 M1, M2짜리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M1 질량, M2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각자 V1, V2라는 속도로 운동을 하다가 뒤에 게 얘를 따라잡든 아니면 이게 왼쪽으로 마이너스 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든지 하다 보면은 충돌이 일어날 텐데 그 충돌 후에 또 특별히 질량이 손실, 뭐 깨지거나 그러는 건 없이 질량은 똑같다라고 했을 때 바뀐 운동량 V1 프라임, V2 프라임 속도가 바뀌어서 바뀐 운동량이 아까 전에 합하고 지금 합하고 똑같다라고 해야 될 거기 때문에 M1 V1 플러스 M2 V2 방향을 고려하면서 구한 운동량의 합이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다. 이런 식으로 식으로서는 표현을 하긴 해요. 그러는데 이렇게 써놓은 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림 보고 푸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적용만 해서 이제 문제 풀면 되는 거고요. 그런 문제 풀이 뒤에 보면 38쪽, 39쪽 쭉 나오면서 운동량 합해 보기도 하고 충돌지도 시키고 하는데 단순 운동량을 합하는 거는 뭐 같이 그냥 봐도 될 것 같습니다. 38쪽의 예제 3번에서 두 물체 운동량 합해봐라 그랬는데 빨리 합시다. 지금 물체가 다 5kg짜리 10m/s 속력으로 움직이는 거 똑같아요. 1번 두 물체 운동량의 합 암산 얼마? 왼쪽 거 오른쪽으로 10, 오른쪽 거 오른쪽으로 50이니까 오른쪽이니까 합하면 오른쪽으로 60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 합을 얼마라 그래야 되겠어? 왼쪽으로 40kg/m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빨리 곱하고 덧셈 뺄셈만 하면 되는 거죠. 3번도 두 물체 운동량 합해라 그러면 선생님 아까랑 문제랑 똑같은데요. 왼쪽으로 40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얘기했냐면 2번에서는 두 물체가 직선상에서 운동하다가 이제 충돌할 상황으로 될 것 같아. 그럴 때 운동량 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에 3번처럼 얘네들이 비껴가지, 스쳐가지 충돌을 안 할 것 같아도 운동량 합을 일단 구하는 건 가능하기는 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수능 문제는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물리적 감각을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A 물체가 받을 힘 오른쪽으로 10N과 B 물체가 받을 힘 왼쪽으로 4N 했을 때 얘랑 합성하면 오른쪽으로 6N인데요. 이런 계산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아니 얘는 이 힘 받아서 가속되고 이 힘 받아서 가속되고 근데 이걸 뭐하러 합하냐 이러는 게 일반적이었었는데 운동량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두 물체 운동량도 괜히 합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물리량들을 다루는 연산관계를
연산할 필요가 있냐 없냐 자체부터 물리량들 간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주고 싶었고요. 자, 물론 이런 경우에도 힘을 합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서로 상관없는 물체처럼 보여도 전체 하나의 시스템, 개로 보면서 여기에 가해진 힘들은 다 합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시험에 안 나온 얘기 계속하네요. 자, 그러는데 39쪽의 예제 4번부터 이제 물체 운동하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 충돌 나오면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할 거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1번 A물체, B물체 5kg짜리 5m/s, 0m/s로 움직인다 치고 충돌 후에 B가 오른쪽으로 2m/s가 돼서 날아가는 것까지는 확인됐다라고 하자. 질량 변화는 없다고 할 때 A의 충돌 후 속도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오른쪽, 왼쪽, 몇 m/s? 얼마? 정지해 있다 0m/s 나온다라고 해야 되겠는데, 자, 요것도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A 물체 2kg짜리 오른쪽으로 5m/s, B 물체 5kg짜리 정지 상태였다 라고 그랬을 때 충돌 후 A, B, B만 속도가 오른쪽으로 2m/s가 됐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A의 오른쪽 방향으로의 속도를 V라고 하자. 그러면은 운동량 오른쪽으로 10, 그래서 플러스 10, 제로, 그래서 합하면은 플러스 10이라는 오른쪽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되겠는데 요게 벌써 플러스 10이고 얘 운동량은 0이어야지 보존이 되는 거니까 0m/s다 라고 하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B의 속도가 충돌 후에 뭐 2분의 3m/s였다 라고 한다면 2분의 3m/s면은 5kg짜리의 나중 운동량 값이 플러스 2분의 15 돼야 되고 A의 속도가 오른쪽으로 나온다 치고, 그래서 A도 오른쪽으로 간다 치고 2kg짜리가 플러스 V m/s의 속도를 가졌을 때의 요 운동량이 또한 플러스 10이어야 된다 라고 해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계산해 봤더니 2V 값이 예를 들면 2분의 5 나왔다 라고 하면 V는 플러스 4분의 5 나온다면은 충돌 후에 얘가 오른쪽으로 1.25m/s로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라는 이런 계산에 좀 간단하게 0 값이 나오는 바람에 쉬워버린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는데 2번 A, B 두 물체가 충돌 후에 붙어서 함께 움직이게 됐다라고 한다면 둘은 하나의 물체가 돼서 붙어서 함께 어느 방향으로 몇 m/s로 움직일까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쭉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2번하고 6번만 직접 풀어봅시다. 자, 2번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됐다 치고요. 잘 안 되는 사람은 다시 물어보고 6번이 문제인데, 자, 6번의 경우에 두 물체가 오른쪽으로 4, 왼쪽으로 2m/s로 각각 13kg짜리가 오다가 충돌 후에 어느 것도 속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안 가르쳐줬는데 두 개 그냥 다 구하라고 하면서 둘이 충돌했으면은 튕겨 나갈 텐데 이렇게 튕겨나가든 이렇게 튕겨나가든 어떻게든 튕겨나갈 텐데 각각의 속도를 아무것도 모르지만 서로 어쨌든 튕겨나가서 서로 멀어지는 속도가 1m/s, 말하자면 A, B의 상대 속도가 1m/s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어쨌든 충돌하는 과정에서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오른쪽인 것을 플러스라고 하면은 A의 운동량 플러스 4kg/s, B의 운동량 마이너스 6kg/s, 그래서
마이너스 2kg/s라는 운동량을 보존시키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A, B 물체가 서로 1m/s로 멀어진다면 둘의 속도를 이렇게 씁시다. A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V라고 하고 B는 오른쪽으로 V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선생님 그런데요. 둘이 충돌한 다음에 얘들이 A는 왼쪽, B는 오른쪽으로 A도 왼쪽, B도 왼쪽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V 값을 마이너스 얼마 이런 식으로 써주면 해결이 된다. 오른쪽이 플러스일 때 이렇게 써주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나오면서 그렇게 계산한 결과가 부호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튕겨나갈 두 물체 각각의 절대 속도, 운동 방향까지도 나타나는 게 되기 때문에 모르는 값에 대해서는 기준에서 양수값의 속도 또는 물리량을 가진다 치고 이렇게 써주면 A 물체 운동량 1kg짜리 플러스 V라고 치고 플러스 1V는 V 플러스 1로 3kg짜리가 3V 플러스 1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전에 본 마이너스 2kg/s가 보존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4V는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나오죠. 따라서 V는 마이너스 4분의 5 V 플러스 1, B의 나중 속도는 마이너스 4분의 1. 무슨 소리냐? 충돌 후에 A 물체 왼쪽으로 1.25, 4분의 5m/s로 튕겨나가고 B 물체는 밀고 가기를 느린 속도로 4분의 1m/s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구나. 아, 뭐 오른쪽인 줄 알았는데 왼쪽이었네 라는 것까지 다 보정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쌤 이거 답지 잘못된 거.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상대 속도 표현으로 이렇게 나왔어도 전체적으로 푸는 방식은 똑같은데 각각이 모르는 어떤 나중 속도 값을 미지수 그냥 놓고 편안하게 풀어주면 되는 거다. 근데 저기 충돌한 다음에 방향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그냥 놓고 그러니까 내가 A와 B의 속도라는 것의 방향을 오른쪽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4V B는 왼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놓고 계산을 부호로서 방향까지 다 나타냈다면 여기서 복잡하게 왼쪽을 기준으로 V라고 놓고 어떻게 하고 이러지 말고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했으면 얘도 오른쪽으로 가려니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1m/s만큼 오른쪽으로 더 빨라야 됐으려니 라는 식으로 모르지만 놓고 답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었네 마이너스 4분의 5였네 대입해 보면은 뭐 맞네 하면서 계산 과정에서 결국에 다 방향까지 해소가 다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물리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은 이렇게 상황이 잘 해석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라서 아 이런 거구나라는 게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는 동안은 그 정도는 아닐 거고 대학 가서 물리 전공하고 뭐 계속 공부하는 과정에서 특히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뭔가 상상도 되고 그러는데 이 양자역학, 양자물리 뭐 이런 쪽 과목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의미를 알 수 없는 뭔가 식들이 쭉 나와요. 그것들을 나는 그냥 계산만 일단 열심히 해줍니다. 이게 왜 이 계산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규칙을 가지고 계산을 한대. 그러다 보면 뭔가 답이 나오는데 이거를 해석해 보면 아 이렇게 된다는 뜻이구나 라는 걸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굳이 이럴 거 있나 싶은 것들도 방향을 이렇게 해놓고 숫자 계산하다 보면 알아서 방향까지 다 계산이 되는 것 같이 물리가 복잡하고 어려워질수록 그냥 수식만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현상도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좀 정확하게 나도 좀 제대로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언급하는 것만 듣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면 물리학과 가시면 돼요.